시식구 첫 만남.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주버님. 차혜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29살이고요. 오빠랑은 유치원 학창공사 때 우연히 보고 만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럼 많이 들고 가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시게요? 얼굴 받고 인사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니? 그래도 뭐 궁금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없다. 나 오늘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늦기 전에 나가봐야 되니 음식 먹고 잘 치워놓고 가. 오늘 같은 날에 예약을 잡으셨어요. 취소하시면 안 돼요? 거긴 예약도 두세 달씩 기다려야 되는 시업이야. 딱히 내가 있을 필요도 없잖니? 여보, 나 가봐도 괜찮죠? 가고 싶다면 보내줘라. 언젠 누구 말 듣는 사람이니? 땡땡샵 가시는 거죠? 거긴 늦으면 얄짤없어요. 늦기 전에 얼른 출발하세요. 석진아,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차혜정 씨? 어머님 꼭 앉으셔도 되잖아요. 그쵸? 아, 네. 어머님, 아무쪼록 예쁘게 머리하고 오세요. 참, 어머니도 인사 좀 해주고 가시지. 사람 무한하게 그냥 저렇게 가신담. 오빠, 난 괜찮아. 못 들으셨나 봐. 그리고 늦어서 서두르셨잖아. 음식이 너무 맛있다.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신가 봐. 그거 다 배달 음식이에요. 직접 사온 것도 좀 있고. 우리 어머니 집안일에 소질이 영 없으셔서. 그러시구나. 아무렴 어때요? 맛있으면 되죠. 저 음식 잘하는데. 아주버님, 저희 결혼하면 제가 근사하게 상 차려서 한번 모실게요. 그래요. 결혼하게 되면요. 난 먹을 만큼 먹었다. 난 방에 들어가 볼 테니 아가씨는 편히 쉬다 가세요. 어, 아버님, 과일 더 드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오면서 과일 사왔는데 사과가 엄청 크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괜찮아요. 나중에 먹지 뭐. 그럼 편히 있어요. 혜정아, 불편하지. 나를 잘못 잡았나 보다. 아니야, 오빠. 괜찮아. 오늘 처음이라 다들 불편하실 수도 있어. 자주 뵙다 보면 친해질 거라 믿어. 오빠, 내 친화력 알지? 알지. 고마워, 혜정아. 혜정씨, 차를 좀 내올까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혜정이 손님인데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하면 될까요? 이쪽이 주방이에요. 제가 물을 끓일 테니까 찻잔에 티백 하나씩 담아주세요. 찻잔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위쪽이에요. 네. 어, 아, 집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천정도 높이 있네요.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어머님은 쓰시기 힘드시겠어요. 어머님 주방에 들어오실 일이 거의 없으셔서요. 그러게요. 혜정 씨는 늘 신하시네요. 보기 좋네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석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어떤 분인가 많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미인이실 줄은 몰랐죠. 키가 꽤 크신데, 170? 167이에요. 근데 보기보다 커 보인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비율이 좋아서 더 키가 커 보이나 봐요. 팔다리가 긴 편이시네. 그리고 이거요.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혹시나 해서 준비해둔 거예요. 석진이랑 결혼 생각으로 만나고 계신 거라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필요하신 내용일 겁니다. 오늘 절 처음 보시는데 제가 뭐가 필요한지 어찌 아시고요? 혜정 씨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제 동생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성이면 꼭 알아야 되는 일이라서요. 잘 챙겨 두셨다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3.1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구석훈입니다. 저번에 뵀었죠? 아주버님? 제 번호는 어떻게... 석진이 통해서요. 제가 혜정 씨 밥 한 번 사주고 싶다 하니 알려주던데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어, 괜찮긴 한데 밥은 됐어요. 제가 드린 종이 읽어보셨나요?
저한테 물어볼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밥이 싫으시면 간단하게 차려도 어떻습니까? 이 쪽지 왜 주신 거예요? 석진이와 결혼할 여자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인가요? 석진 오빠에게 따로 결혼할 여자가 있단 게? 맞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 얘기가 오가는 여성분이 계세요. 이미 양가 어른들도 다 알고 있고 석진이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략 결혼 같은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정말 저 다른 세계 사시는 분들이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이죠. 그럼 석진 오빠가 좋아하는 바람이었다는 건가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시죠. 일하시는 유치원 공사를 저희가 했다면 땡땡땡 유치원 맞으신가요? 제가 7시쯤 모시러 가면 됩니까? 돌봄 시간까지 끝나려면 8시는 넘어야 끝나는데. 8시까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일 마치시는 대로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퇴근 후. 커피숍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배고프지 않으세요? 전 좀 고픈데. 그럼 그냥 시내에 있는 식당으로 가셔도 되는데.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분위기 좋고 맛도 좋은 식당을 알고 있습니다. 카페도 겸하고 있어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얘기하기 딱 좋은 곳이죠. 그래도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멀리 나가는 건 내키지 않네요. 제가 뭐 잡아먹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멀리도 아니에요.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라서. 지금 외곽 탔기 때문에 어차피 유턴도 힘들고요. 가서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석진이도 아는 식당인데 석진이랑은 안 가보셨나 봐요? 저흰 보통 집에서 보는 게 편해서요. 아하, 집에서요? 음, 둘이서만요? 네? 아닙니다. 뭐 성인이고 사귀는 사이면 그럴 수도 있죠.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합니다. 식사 후. 식사도 다 했는데 이제 그만 그 쪽지 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그게 답니다. 결혼할 여자가 있다.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전 차혜정 씨를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를요? 왜요? 그저 그런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면 사실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차혜정 씨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요. 뭐라고요? 미인이시고 키도 적당히 있고 사실 너무 키 큰 여자는 좀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뭐 몸매가 좋으시단 얘기죠. 하시는 일이 유치원 선생님이란 것까지 완벽하셔서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동생하고 결혼 얘기가 오가는 저한테 작업을 거시는 거예요? 정말로 결혼할 사이라면 이러진 않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결혼하실 수 없는 사이고 헤어져야 될 사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대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가 막혀. 당초에 결혼할 여자가 있단 말이 사실이긴 해요? 석진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돈 많고 미혼인 남자, 외모도 그 정도면 준수. 근데 지금 나이까지 여자가 없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바빠서 연애할 틈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자에 관심도 없었고. 그건 석진이 말일 뿐이죠. 이미 결혼할 여잔 따로 있고 결혼 전에 연애나 실컷 해보자 하는 마음에 석진이가 만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마 상상도 안 되실 겁니다. 게다가 석진이는 그냥 사장직함만 있을 뿐 일은 제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걘 바쁠 일이 없어요. 근데 매일 바쁘다고 하죠? 왜 바쁜 걸까요? 의도가 뭐예요? 그럼 지금도 석진 오빠가 다른 여자를 또 만나고 있단 말씀이실까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낌새라도 있었을 텐데 오빠하고 있을 때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 오빠가 절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런 안타까워라.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석진 오빠는 회사 일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현장도 직접 나가기 때문에 저랑도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석진이는 회사 일에 대해선 전혀 몰라요. 현장 도는 척이라도 해야 사장구실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일이나 하는 거죠. 사실 회사 일은 부사장인 제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업무는 다 제 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 혜정 씨가 상처받을 게 걱정됐을 뿐입니다. 제 동생은 미래가 없어요. 어떠세요? 동생보단 형을 만나보시는 게? 세상에. 마지막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택시 불러서 혼자 갈게요. 밥은 잘 먹었습니다. 다음 날. 지금 이거 다 사실이야? 오빠가 사실을 말해주면 난 오빠 말 믿을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사실대로 말해줘. 사실이고 뭐고 이게 다 무슨 내용이야? 이거 남자 목소리 우리 형이야? 어제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 오빠가 번호 알려줬다고. 그런 거 맞아? 그건 맞아. 너 식사하러 온 날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냉담했던 게 마음에 걸린다며 제대로 식사 대접 한번 해주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알려줬어. 그래. 그럼 일단 사실이네. 어제 전화 받고 외곽에 좋은 식당이 있다면서 날 거기로 데려가셨어. 둘이 밤에 그런 곳으로 식사하러 가는 거 내키지 않았는데 이미 차가 도로 위로 올라가서 돌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 식사 후에 나눈 내용이야. 오빠한테 꼭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 그랬구나. 근데 이건 너무 믿을 수가 없네. 아, 내가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볼게. 오빠, 결혼할 여자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런 여자 없어. 오래전부터 양가 어른끼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결혼 상대가 있다고 했어. 오빠도 물론 알고 있고. 절대 아니야. 그럼 지금 나 말고 따로 만나는 여자 있어? 혜정아, 나 지금 너 만나는 시간도 부족해. 다른 여자라니. 너 정말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 오빠, 나 이러는 거 매너 아니란 거 알고 오빠가 거절해도 이해할 수 있어. 나 오빠 핸드폰 한 번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확인해봐도 돼? 무슨 소리야. 앞으로 수백, 수천 번 확인해도 돼. 자, 봐. 패턴도 알려줄게. 잊어먹지 마. 앞으로 내 패턴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만 쓸 거니까. 됐어. 확인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혜정아, 형이 왜 이런 말을 너한테 했는지 무슨 생각인 건진 모르겠지만 이거 다 오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알겠어. 나 오빠 믿어. 사실 아주버님 말 듣고 있을 때도 믿기지 않았어. 그냥 좀 오빠 형이라서 이런 말 실례란 거 아는데 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 그리고 계속 내 외모 얘기라니까 좀 꺼림칙했어. 오빠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잘라내긴 했는데 원본 음성 파일로 들으면 아주버님이 내 몸매가 좋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 뭐? 그리고 사실 두 번째거든. 오빠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늘씬하니 비율이 좋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냥 의례적인 칭찬이라고 듣기엔 뉘앙스가 좀 그랬던 것 같아. 왜 이제야 말해? 그치만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걸. 게다가 바로 직후 오빠한테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단 쪽지까지 받았는데 오빠한테 무슨 말을 해? 너무 화가 난다. 혜정아, 네가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 이 일은 내가 집에 가서 형이랑 해결을 볼게. 그리고 형한테서 오는 연락은 받지 마. 번호 차단하면 더 좋고. 그래도 어떻게 차단을 해? 오빠 형인데. 앞으로 연락은 받지 않을게. 나도 그러고 싶지 않고. 혹여 아주버님도 뭔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형제끼리 대화 잘 해봐. 시댁. 어떻게 혜정이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몸매가 뭐? 마음에 든다고?
뭐 별것도 아닌 일로 집에 와서 큰 소리야. 어머님 계신 거 안 보여? 어머님, 아버님도 아셔야지. 아유, 무슨 일이니?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언성 낮추지 못해. 어머니, 형이 혜정이한테 제가 여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면서. 게다가 혜정이한테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를 만나보란 말까지 했다고요. 형이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어디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우는애. 그리고 걔가 그러든 네 형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내가 들은 얘긴 다르다. 그 애가 먼저 네 형한테 꼬리를 쳤다면서 주방에서부터 일부러 교태 부리듯이 몸을 베베 꼬았다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걔가 왜 그렇겠어요? 모르지. 막상 보니 너보다 내가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주방에 차 가지러 갔는데 찻잔 좀 내려달라니까 가슴도 막 이렇게 엉덩이도 막 이렇게 내밀면서 그러던데? 그러니까 내가 너 결혼하면 안 되겠다 생각 들어서 일부러 그런 거지. 네가 그런 애 말만 듣고 이렇게 집에 와서 형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형은 너무 서운하다.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애 때문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나야 되니? 그것도 너같이 착했던 애가. 어머니도 놀라셨죠? 그러게 말이야. 오왕청심환이라도 사 먹어야지.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앙큼한 것이 첫인상부터 별로였다. 내가 그런 애들 이야기 한두 번 듣는 줄 아니? 주변에 들어보면 순진한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가는 그런 애들 의외로 많어. 석진아, 그 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어. 엄만 걔 너무 싫다. 소름 끼쳐. 형, 거짓말하지 마. 나 혜정이가 형하고 나눈 대화 다 듣고 왔어. 형이 혜정이한테 하는 말 다 들었다고. 혜정이가 들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 듣는 순간 별 생각이 다 들더라. 그런데도 혜정이가 먼저 형을 꼬셨다고? 석진아, 정말 이럴 거니? 고작 그런 애 하나 때문에 집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야겠어? 지금 네 행동만 봐도 그 애가 너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 애인지 알겠다. 네가 언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 냈던 적이 있었니? 형한테 대든 적이 있었어? 걔가 너랑 결혼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시댁 식구들이 있으면 저 고달프니까 우릴 내치려고. 아주 못된 것, 나쁜, 언. 어머니는 왜 형 말만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음성을 들었다고요. 형이 혜정이한테 하는 말이요. 그건 조작했을 수도 있잖니. 네 형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한테 만나자고 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걔가 석훈이한테 들이댔단 게 더 말이 되지. 안 그러니? 어머닌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죠. 언제나 형이 먼저였어요. 결국 형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너무나 명백한 증거까지 있는데도 형을 두둔하시네요. 당연히 네가 동생인데 형한테 잘해야지. 형 말이 틀린 게 없으니 엄마가 형 말을 들어준 것일 뿐이야. 언제나 말했듯 집안은 장남이 먼저 잘 돼야 된다. 네 사업도 그래. 아무리 네가 일궈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동생이 사장이고 형이 부사장일 수가 있니? 그럼 제가 만든 회사인데 형이 사장을 해야 되나요? 밖에서 보기에도 그게 그림이 좋지. 형을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동생보단 동생을 끌어주는 형이 더 자연스럽잖아? 그래도 네 형 봐라. 널 사장으로 두고 자기는 부사장이라면서 너한테 언제 싫은 내색 한 번 한 적이 있니?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좋은 형이야. 그러니까 형한테 잘해야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석진이도 나중 되면 다 알아줄 거예요. 괜히 애 마음 불편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석진이가 세운 회사인데 어떻게 제가 사장을 해요. 직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상하게 생각할 게 뭐야? 어차피 둘이 형제인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잘 생각해봐라, 석진아. 형이 사장을 하는 게 맞아. 그치? 형도 그렇게 생각해? 나야 뭐. 근데 내가 회사에서 너한테 사장님, 사장님 할 땐 솔직히 나도 좀 그렇긴 하지. 아, 그렇구나. 근데 형, 나한테 회사에서도 사장님이라고 안 하잖아. 그리고 나 오늘 회사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니까 이거 하나만 확실히 말해둘게. 어머님도 잘 들으세요. 저 혜정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특히
형은 혜정이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겠어? 그 후. 아유, 석진이 녀석 아주 사람이 바뀌어버렸네요. 그러게 말이야. 순전적인 아이로 키우느라고 애썼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성격이 바뀌어버리다니. 이게 다 그 애 때문이지? 맞아요. 아무래도 둘이 계속 만나게 둬선 안 되겠어요. 무슨 뾰족한 방법이라도 있어? 지금 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식 올릴 것 같잖아. 아무리 석진이가 바뀌었다 해도 석진이에요. 우리가 계속 반대하는데 자기 멋대로 결혼식을 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결혼하고 나면 석진이 재산의 우선권이 그 애한테 가는 거 아니니? 맞아요. 우린 후순위예요. 게다가 아이라도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뭘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거죠. 그럼 뭐 어떡해? 그동안 돈 벌 때 옆에서 거듭건 우리 가족인데 어디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애가 털렁 결혼한다고 그 많은 석진 재산을 다 가져간단 거야. 결혼하고 나면 석진이 통장도 지가 다 관리한다고 가져갈 거 아니야. 석진이 지금 통장에 현금 얼마 들어있냐? 일단 좀 다 빼놔. 그것도 마음대로 뺄 수 없어요. 일정 금액 이상은 은행에서 인출 사유도 조사하고 그런 절차가 있다고요. 아, 참 곤란하네. 그냥 결혼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엄만 일단 무조건 반대한다고 단식하세요. 밥을 굶으라고? 그러다 나 큰일 나면 배고픈 걸 어떻게 참아? 진짜로 단식하시란 말씀은 아니죠. 제가 몰래 따로 챙겨 드릴 테니까 석진이만 속이면 돼요. 알겠어. 언제부터? 오늘부터요. 3일 뒤. 괜찮아. 그러다 조금 마실 거야. 벌써 3일째인데 그러다가 큰일 나실까 걱정스러워.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찾아뵙는 게 어때? 허락은 계속 안 하시더라도 금식은 그만하시지 않겠어? 아니야. 그리고 보기에 아주 금식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아마 형이 따로 챙겨드리는 것 같아. 확실해? 엄님 금식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화장실은 꼬박 잘 가시고 저번에 밤중에 보니까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들리더라고. 몰래 드시는 것 같아. 세상에, 내가 그렇게 싫으신 걸까? 너무 속상하네. 형 일로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거야. 오해만 풀리면 괜찮을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싫어할 사람은 없어. 그건 내가 보장할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빤 그렇게 잘 알아? 그럼 잘 알지. 너보다 널 더 잘 알걸? 그래? 그럼 말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 너 좋은 사람이야, 혜정아. 시댁. 눈 하나 깜짝 않더라. 재미가 굶어 죽던 말든 상관없단 거지. 나쁜 놈. 석진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단식한다는 분이 화장실을 그렇게 들락거리시니까 그렇죠. 제가 알아서 챙겨드린다니까 뭘 그렇게 밤마다 드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먹었다고 그러니.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렇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알아? 그냥 밖에 나와서 드세요. 아마 석진이도 진작 눈치챘을 거예요. 뭐라고?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괜히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힘만 뺐잖아. 어머니, 단식하신다는 분이 그 사이에 오히려 살이 찐 거 아세요? 아휴, 그, 그래?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안 움직이면 금세 살이 찐다니까. 헬스 등록해야겠다. 저번에 나 PT 해준 선생님이 상냥하시던데. 어머니, 지금 PT 따위나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어?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몇 달 후, 회사.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뭔가요? 지난 몇 개월간 회사 지출 관련 내용인데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 내역은 부사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실 텐데요. 네, 그동안 직접 보고받으시고 결제해 주셨는데, 그게, 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근래 들어 지출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부쩍 지출 내용이 많아졌는데요. 몇 가지 항목에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한번 봅시다.
음, 자동차 구매. 이건 뭔가요? 브랜드 매장 이름입니다. 땡땡 백화점에서 계속 사용하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골프장, 성형외과, 뷰티샵부터 일반 마트 이용 내역까지 개인적인 사용 금액이 달에 몇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저번 달엔 자동차 구매도 하셨고요. 이번 달 사용 내역은 아직 산출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부사장님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거네요? 이거 참. 일단 알았습니다. 이 건은 제가 해결할 테니 당분간 모르는 척 부탁드립니다. 내부 감사팀에서 알기 전에 메꿔놓지 않으면 횡령이 될 텐데요. 그렇겠죠. 부사장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며칠 후.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아무래도 형하고 어머니가 회사 공금을 좀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 어머, 그거 횡령 아니야? 어, 다행히 직원이 나한테 먼저 알려와서 지금 해결 중인데, 그동안 이런 일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게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또 가족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너무 믿을 수 없고 좀 그러네. 아주버님이 그러신 거야? 어머님하고 같이 사용하신 것 같아. 바로 가서 따졌더니 오히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월급을 많이 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면서 적반하장이더라고. 진짜? 그래서? 일단 회계감사가 오기 전에 가져간 공금을 다 반납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거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도 형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가져간 돈이 얼만데? 엄청 많아? 한 3억 정도? 3억이나? 차를 샀더라고. 형은 돈이 없으니까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냐면서 다시 메꿀 돈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어. 그렇다고 횡령으로 잡혀가는 걸 바라던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 거잖아. 맞아. 지금까지 내가 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미운데 그래도 형이니까 교도소라든가 가는 걸 바라진 않지. 아, 어렵다.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오빠 돈으로 일단 해결해주는 건 어때? 조금씩 갚으라고 하고. 일단 당장 메꾸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될까? 사실 그럴까 하는 마음도 있긴 했는데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내 맘대로 결정하면 안 될 것 같고 형이 너한테 한 일도 있는데 도와준단 말 꺼내기도 쉽지 않았거든. 에이그, 사실 나도 너무 도와주기 싫은데 오빠 마음에 그늘지는 게 난 더 싫어. 그냥 빨리 해결해버려. 시댁. 어머니, 따로 관리하시는 제 예금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죠? 어? 그건 왜 갑자기? 형이 가져간 공금 저라도 일단 채워놔야 되니까요. 그거 글쎄다. 한 5천만 원 있으려나? 뭐라고요? 제가 5년간 500만 원씩은 입금했는데 그게 어떻게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아니, 나도 화나서 팔짝 뛰겠어. 너희 아버지 다니는 낚시터에서 만난 사람이 좋은 회사에 있다고 투자자를 찾는다고 하더라고. 일단 투자 넣으면 배당금으로 매달 10%를 준다는 거야. 그럼 10달만 있으면 원금은 찾는 거잖니? 그래서 1억을 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요? 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지켜보다가 잘 들어오길래 투자금을 올렸는데 그런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투자금 올려서 넣자마자 한 달 배당금 들어오곤 깜깜무소식이지 뭐니. 어머니,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다 사기당했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소개해왔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니? 그리고 처음엔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남은 게 5천만 원이라고요? 내가 생활비를 좀 쓰고 남은 게 그 정도일 거다. 예, 돈이야 네가 잘 버는데 그게 그렇게 쌍심쥐 뜨고 부모한테 소리 지를 일이야? 어차피 은행 안에 있는 돈인데 너 그동안 그 돈 없이도 잘 살았잖니. 어머니, 그거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회사 사장이랍시고 돈을 아끼니까 그런 거 아니니?
남들은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가족들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엔 가정부도 두고 산다는데 넌 그냥 월급쟁이랑 다를 게 뭐야? 네 형은 부사장이라도 엄마 명품도 사주고 쇼핑도 시켜주고 다 해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사장 자리 주라고 했지? 그게 지금 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신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드렸잖아요. 부족하지? 네가 챙겨주는 돈으론 샵도 못 가고 가방도 못 사. 그런데 드는 돈이 얼만지 아니? 돈이 부족하니까 필요해서 그런 거지. 내가 네 돈 날리고 싶어서 날렸어? 다 큰 돈 만들어서 너랑 네 돈이랑 나눠주려고 그런 거다. 그러세요? 그럼 형이 횡령한 공금은 어머니랑 형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해결 못해서 교도소를 가든지 이 집 팔아서라도 공금을 갚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교도소? 교도소라니.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갚아. 당연히 네가 도와줘야지. 저도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제 돈을 다 날려버리셨으니 어쩝니까? 그 안에 남은 5천만 원은 드릴게요. 나머진 알아서 하세요. 형한테 이것저것 많이 받으셨다고요? 그게 다 회사 카드로 사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알아야 돼? 난 모른다. 무슨 카드로 사준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냥 선물만 받은 거지. 전 형이랑도 어머니하고도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시던 제 통장에 앞으로 1원도 더 입금될 일은 없을 거예요. 유치원 앞. 혜정씨, 혜정씨, 아주버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석진 오빠도 아나요? 아주버님이 또 저 찾아온 거. 아이, 좀 딱딱하게 그러지 말고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버님이 좋은 의도로 오신 것 같진 않아서요. 전 할 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석진이한테 돈 좀 달라고 해봐요. 뭐라고요? 진짜 뻔뻔하시네요. 돈 맡겨놓으셨어요? 집안에 범죄자 있다고 하면 혜정 씨네 집에서도 결혼 허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교도소 간다고 해도 몇 년 살다가 나올 텐데 나오고 나서 계속 볼 자신은 있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좋게 좋게 해결하잔 거죠. 아, 애초에 그 직원이 서류만 석진이한테 일러바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 직원도 좀 자르라고 말 좀 전해주시고요. 직접 하세요. 들을 가치도 없는 말 저한테 쏟아내지 마시고. 얼마 안 있으면 결혼식이죠? 기어코 반대하는 그 결혼을 한다면서요?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네, 저희 결혼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해는 살면서 잘 모시면서 풀어드릴 거예요. 어려나 하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모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소리고요. 석진이가 절 안 도와줘서 제가 교도소 가게 되면 부모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요? 평생 안 하실걸? 그러실 리 없어요. 사실을 다 아시는데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안 도와주려던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있던 돈을 전부 사기 맞은 것도 어머님이잖아요. 그래도 석진이 돈 나올 구석이 있을걸요? 암튼 요즘은 간단해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지금 내 문제를 석진이가 꼭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혜정 씨가 말 좀 잘해줘요. 석진이가 혜정 씨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던데? 부탁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절대 안 해요. 커피숍. 내가 좀 늦었네요. 아닙니다. 저도 좀 전에 막 왔어요. 우리 석진이가 아가씨 만나고서부터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났단 거 알고 있죠? 네? 알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네, 알고 있지만 어머님 말씀은 꼭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잘 알아들었네요. 아가씨, 지금 석진이 형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될 참인데 원래 같았으면 석진이가 이 꼴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어요. 아가씨가 있으니까 지금 제 형을 저리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가씨가 돈을 해주지 말라고 속닥거리지 않았으면 그 착한 석진이가 이렇게 제 형을 버릴 수가 있었겠어요? 어머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 아주버님 도와드리는 일 반대한 적 없어요. 그 말 진심이에요? 네. 그럼 지금 석진이한테 전화해봐요. 전화해서 제 형 도와주라고 말하라고요. 그럼 내가 아가씨 믿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해보면 되나요? 그럼 저에 대한 오해도 다 풀어주시는 건가요? 어머니, 아주버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진 모르겠지만 전 정말 아주버님 어떻게 해볼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불쾌할 만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알겠어요. 일단 석훈이 일이 해결되면 결혼을 하든 마음대로 해요. 다만 그 전에 여기 사인을 좀 해줘야겠어요. 이게 뭔가요? 석진이의 금전적인 부분에 관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란 각서예요. 그리고 이건 혹시라도 석진이가 사망했을 시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혼 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있으니 전부 사인하고 지장 찍어요. 이걸 제가 왜... 이건 임신하지 않는 조건? 애도 낳지 말란 거예요? 애가 있으면 지금 이 서류가 다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각오도 없이 결혼하려고 했어요? 내 아들이 그만큼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같이 노력을 했는데 고작 결혼 따위나 했다고 그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은 애초에 제 행실을 오해해서 절 싫어하시던 게 아니었던 건가요? 석진이가 누구랑 결혼하든 난 다 반대예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 영재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좋으라고? 진짜 가족은 남을 나라하고 생판 모르는 타인을 데려다가 입히고 재우고 먹이면서 돈이나 쓰라고요? 석훈이도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애초에 장가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런 생각하시는 거 오빠도 아나요? 아가씨만 없었으면 몰랐어도 평생 가족이랑 함께 살 아이였어요. 난 아쉬운 거 없으니까 아가씨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서류에 다 사인하고 석진이 형 문제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누구도 이 결혼에 찬성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얼마 후 시댁. 이가 정말...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왜 안 하던 욕을 다 하고 그래? 소환장이 왔어요. 업무상 횡령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뭐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일 처리가 안 된 거야? 그러지 말고 어머니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봐요. 엄마도 같이 썼잖아. 내가 뭘 써? 난 그냥 네가 사준 거나 받았을 뿐이지. 생사람 잡지 마라.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아니, 요새 둘째는 집에도 안 오고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만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더 화나게 했다가 다달이 주는 생활비도 안 주면 어떡하니? 그럼 엄마 굶어 죽여야 돼. 너희 아버지는 낚시터 안 가면 맨날 집구석에 앉아 있을 텐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니? 그럼 나는요. 난 진짜 교도소 가냐고요. 아, 진짜 실형 살아야 될 수도 있다잖아. 알겠어. 그럼 그 아가씨한테 다시 전화해 봐야겠다. 아무래도 저번에 겁을 덜 준 것 같아. 여보세요? 아가씨, 나예요. 석진이 엄마. 네, 어머님. 저번에 내가 한 얘기 알아들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요? 아님, 혹시 우리 석진이랑 헤어졌어요? 아니요. 저희 곧 결혼합니다. 날짜도 잡혔어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가족은 누구도 이 결혼을 찬성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려요? 어머니, 석진 오빠는 성인이에요. 석진 오빠는 사실 한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요. 바로 저요. 지금 그런 법적인 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도 그 결혼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저번에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어머님, 아버님의 허락이 있어도 이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너무 명백한 일이라 그건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결혼 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석진이더러 가족을 등지라고 떠밀겠단 거예요? 아가씨가 그러고도 석진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보통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죠. 근데 저랑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석진 오빠는 가족과 연을 끊는 게 석진 오빠의 인생을 위해 좋은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아들이라고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돈을 뽑아내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하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빠도 동의했어요. 거짓말. 그래도 아주 부모를 저버리는 폐륜을 저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달달이 보내드리는 생활비는 유지한다고 했으니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결혼식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후로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웨딩 사진엔 외가 쪽 부모님과 가족들만 계세요. 다행히 회사 지인분들과 친구들, 다른 시가 친척분들은 많이 와주셔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혼주석에 비어있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긴 했어요. 아주버님은 결국 어머님, 아버님과 사시던 집을 팔아 변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기 위해 차듭하셔야 됐어요. 셋이서 살 조그만 집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오빠가 그나마도 마음을 편히 할 것 같아서요. 그 이후로 연락은 일절하지 않고 지냅니다. 용돈으로 달에 얼마간 보내드리는 걸 빼면 거의 남남처럼 살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